원인이 잘 설명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기침, 심한 경우에는 객혈이나 비노흡 빈맥, 그리고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신경과 박수연이고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석진우라고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 뇌졸중에서 비교적 발생하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나 전신마비가 동반되는 뇌졸중 환자들이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에서 이제 정맥혈전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단어인데 정맥혈전증 이게 무엇일까요? 정맥혈전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건데요. 혈전이란 것 자체가 한자로 피떡이라는 뜻입니다. 정맥 내에 피가 응고되어서 혈전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정맥혈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지신부정맥혈전증, 즉 다리 안쪽에 깊은 혈관에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하나는 폐색전증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폐로 피를 보내는 혈관, 폐동맥에 혈전이 가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폐색전증은 주로 하지의 혈관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폐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맥혈전은 왜 뇌졸중 환자에서 잘 생길까요? 네, 정맥혈전이 발생하는 기전을 먼저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혈류 자체가 정체되거나 혈관 내피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혈전이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든지 응고가다 상태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에서 컨디션 저하나 편마비가 오게 되면은 사지, 특히 하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서 하지 내 혈류가 정체될 수가 있고, 뇌졸중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전신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 내피 손상, 그리고 혈액 내 응고인자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응고가다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뇌졸중 환자에서 정맥혈전은 얼마나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졸중 후에 하지신부정맥혈전증은 10% 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편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73%까지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낮아서 뇌졸중 발생 후 수개월 내로 약 1에서 3%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맥혈전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고 예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맥혈전은 그 정도랑 범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요. 무증상에서부터 사망까지 경과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지신부정맥혈전증을 먼저 살펴보면 주요 증상은 이제 편측 다리의 부기, 발적, 그리고 통증, 그리고 만졌을 때 아픈 압통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다리의 부기를 평가할 때는요, 무릎 10cm 아래 지점에서 양측 종아리 둘레를 재고 그 둘레 차이가 3cm 이상 날 경우에 하지신부정맥혈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입원하시는 뇌졸중 환자들이 이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아리 둘레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게 이러한 것들과 연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한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잘 설명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기침, 심한 경우에는 객혈이나 비노흡 빈맥, 그리고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을 보시면은 다양한데 다 좀 위험한 증상들이라서 의심이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맥혈전증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정맥혈전이 생길 수 있는 편마비 등 거동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의심 증상, 즉 편측 하지 부종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이 있을 때 저희가 영상 검사를 통해서 혈관 내 혈전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신부정맥혈전증의 경우에는 하지정맥 초음파라고 해서 혈전으로 인해 혈관을 눌렀을 때 압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CT 폐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검사는 혈관을 밝게 보여줄 수 있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정맥 내로 주입하고 나서 CT를 촬영해서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검사 기법의 발달로 CT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하지신부정맥 혈전증까지 한 번에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사 방법 중에서 이제 조영제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검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콩팥 기능이 손상됐다라고 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검사를 하면 될까요? 네, 콩팥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간접적인 검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핵약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은 검사 결과가 조금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심장 과부하 소견은 없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해서 진단을 조금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맥혈전증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맥혈전의 치료는 결국 혈전을 제거하는 건데요. 약물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고 중증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전을 직접 녹이는 혈전용해술입니다. 정맥내로 혈전용해제를 주입하는 방법이지만 출혈성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압저하가 동반된 중증의 폐색전증 환자에서만 제한적으로 치료의 득가시를 따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응고제인데요. 그 혈전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도록 피를 물키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피하 주사제인 저분자량 헤파린이나 먹는 약인 직접작용 항응고제, 아니면 예전에 사용하던 와파린 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판단 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 환자들은 사실 이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피를 묽게 하는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같이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맥이 아닌 동맥이 막혀서 발생한 뇌졸중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에서는 아스피린을 사용하긴 하는데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혈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효과가 아직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맥혈전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뇌졸중 자체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동반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항상 이제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반대로 이제 출혈이기 때문에요. 뇌출혈도 제일 무서운 경우긴 하지만 뭐 소화기 출혈이든 아니면 소변에서 혈뇨가 나온다든지 어떤 출혈성 합병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한 논의 후에 항응고 치료를 할지 여부와 그 다음에 용량, 용법, 그리고 치료기간,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정맥혈전의 중증도도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치료를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이나 아니면 영상학과적 시술을 통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고식적으로는 하대정맥에 필터를 삽입해서 하지정맥의 혈전이 폐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맥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맥혈전 예방을 위한 처치는 크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적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저희의 비약물적 치료는 물리적으로 혈류를 직접 개선시켜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컨디션이 회복되시고 나면 바로 이제 조기 보행, 조기 운동,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저적 압박장치, 즉 간헐적 공기압박요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치는 출혈 등의 합병증의 우려가 거의 없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처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물적 예방요법이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응고제를 치료 용량이 아닌 감량된 예방 용량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해서 누워 지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하고 비약물적 예방요법을 보조요법으로 같이 시행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정맥혈전의 위험이 높은데 출혈 위험도 높다. 그럴 때는 약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치료랑 비슷하게 정맥혈전의 위험이 높은데 출혈 우려도 높아서 예방적 용량의 어떤 항응고제 사용도 어려운 경우에는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지정맥의 어떤 혈전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히려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 하대정맥이 막힘으로 인해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은 혈전들이 넘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폐색전증을 완벽히 예방해주지 못해서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들이 대부분 잘 못 움직이시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정맥혈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맥혈전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증상이 무증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폐색전증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빠른 검사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운동, 재활치료, 그 다음에 공기압박요법 등의 보존적 처치를 꾸준히 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항응고제 투여를 통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와 그리고 신경과 주치의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